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현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가슴도 뛰고 반갑고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베이직 EP 스터디는 아니고요. EP 스터디의 바로 전 단계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런 강의나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여러분들도 물론 똑같겠지만 독학을 하거나 이게 선임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전수받았던 내용들 또는 어깨너머로 배웠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다시 여러분들을 스스로 체계화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창희 선생님 발표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옛날 얘기처럼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략 이 정도인데요. 카테터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 인트로듀서, 그 외에 또 액세서리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주로 쓰더라 하는 거, 그리고 베이직 EP 스터디를 위한 카테터 포지션은 이렇게 한다, 또 그 카테터를 이용해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 하는 방법, 또 그 스티뮬레이션에서 베이직 EP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시그널 디스플레이는 어떤 원리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할 것이냐, 또 가장 기본적인 일렉트로그램의 이제 베이직 시퀀스들, 그런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터입니다. 카테터는 잘 아시겠지만 바이폴라부터 현재 듀오데카 정도를 쓰죠. 근데 듀오데카보다 한두 개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폴라는 보통 우리가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할 때 쓰고, 그죠? 선생님들은 아마 경험을 못 하셨을 텐데 옛날에는 트리폴라도 썼었어요. 페이싱을 안 하는, 레코딩만 하는, 예를 들면 히스번들 레코딩 할 때는 트리폴라를 썼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시절에는 일렉트로드 개수에 따라서 카테터 가격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3개짜리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짜리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3개는 안 쓰죠. 기본 이제 4개부터 쓰게 됐고, 이제 스페이스의 구성은 2개씩 붙어 있는, 예를 들면 일렉트로드 스페이스가 2mm, 10mm 떨어지고 2mm 이렇게 붙어 있는 페어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5 이렇게 나눠지는 이퀄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카테터도 있고요. 또 카테터 중에 진단용 중에는 이제 커브가 고정되어 있는 픽스드 커브가 있고, 우리가 커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디플렉터블, 그러니까 스틸러블 카테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터의 다이아미터는 대략 4 내지 8프렌치. 사실 우리가 그 카디악 베인 같은 데 매핑할 때는 2프렌치 카테터도 쓰죠. 그리고 랭스는 주글라나 서브크레비안을 이용하면 좀 짧은 거, 페모랄을 이용하면 좀 긴 거, 이런 걸 이용하게 되고, 위드스는 1mm부터 10mm. 저는 10mm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보기는 봤어요. 근데 실제 사용한 거는 한 8mm 정도까지는 써봤고요. 8mm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리게이션 카테터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메탈은 플래티넘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카테터 커브입니다. 요거는 이창희 선생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테터 커브는 이걸 이제 만든 사람이 명명한 대로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큐트한 커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안 되네, 그죠? 다마토 커브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약간 펴진 건 조셉슨 또는 JSN, 얘는 CRD 또는 코난드라는 커브. 그래서 아까 이창희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요 애큐트한 커브는 우리가 벤트리클에 넣으려면 이런 스트레이트한 커브보다는 좀 더 애큐트한 커브, 그래서 다마토나 조셉슨을 쓰는 게 유리할 것이고, 또 히스번들 레코딩에는 당연히 다마토 커브보다는 조셉슨이나 코난드를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타사인데 요거는 다른 회사인데 커브는 같은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건 다마토, 요건 다마토의 약간 모디파이드, 얘는 JSN, 조셉슨이죠. 이건 약간 모디파이드, CRD 약간 모디파이드. 그리고 이거는 CSL이라고 해서 코로나인 사이너스 오스티움에 잘 걸릴 수 있도록 팁이 저렇게 약간 커브가 있는 이런 카테터도 이제 실제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요구가 다양해지니까 요구에 맞게 또 카테터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디스탈 팁이 벤트리클에 들어가 있으면 요 프록시말 쪽에 이제 많거든요, 일렉트로드가. 요걸 히스 쪽으로 붙이면 옵션이 많아지니까 요 중에서 히스번들이 잘 보이는 거를 선택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서 쓰니까 요 카테터 하나로
벤트리클과 히스를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카테터도 있고, 얘는 끝이 들려 있어서 히스 번들 레코딩할 때 좀 지지할 수 있게 좀 스테이블하게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카테터도 나오고, 얘는 아까 그 이창희 선생님도 보여줬죠. 그래서 만약에 이 디지털 TV 심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뒤쪽에 이쪽이랑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심장 밖에 있어서 유니폴라 레코딩을 할 때 인디퍼런트 일렉트로드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카테터 하나로 벤트리클 또는 에이티륨의 이제 일렉트로그램을 기록하면서 유니폴라의 인디퍼런트 일렉트로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카테터는 사실 제가 사진은 못 구했는데 끝에 루멘이 있어서 조영제를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사이너스 같은데 도저히 안 들어갈 때 조영제를 쏘면서 오스티움이 어딘지 찾을 때 뭐 그럴 때 이용하게 쓸 수 있고, 이 카테터는 위드스가 좀 넓어요. 한 4mm 정도 되는데 이 디지털 TV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딱 들어가면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좀 깊숙이면 랩트 에이트리움의 라타랄 월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러면 프록시말은 이제 RA를 감싸게 되고 해서 이 카테터 하나로 인트라카디악 이제 샥을 할 수 있어서 카디오 버전은 이제 카테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카테터죠. 그래서 위드스가 넓은 것과 위드스가 이제 얇은 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레코딩 할 때는 사실 뭐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샥 같은 걸 이제 하이 커런트의 샥 같은 걸 내보내면 세츄레이션 돼서 원래 정상 일렉트로그램을 보여줄 때까지의 시간이 일렉트로드 위드스가 짧은 거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위드스가 넓은 거는 그 커런트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빨리 되기 때문에 금방 리커버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디오 버전 후에 다시 AF가 생기는, 그죠? 우리가 트리거라고 말하는 IRAF를 보기 위해서는 위드스가 넓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카디오 버전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요 카테터는 저희가 이제 카디악 베인 같은데 매핑할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롱시스 같은 걸 코로나 사이언스 오스팀에다 넣고서 그 속으로 이 프렌치 얇은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아주 깊숙한, 그렇죠, 그레이트 카디악 베인을 지나서 AIV나 이런 데를 매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스가 굉장히 스트레이트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코로나 사이너스를 이제 찢을 수가 있어요. 다이섹션 같은 걸 만들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카테터는 그 코로나 사이너스의 카테터를 넣는 거죠. 그냥 넣고 그 안에 있는 루멘을 이용해서 더 얇은 카테터를 더 깊숙하게 삽입해서 매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용도의 카테터도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플렉터블 카테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디플렉팅이 가는 건데 핸들을 조작함으로 해서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지는 디플렉팅이 가능한 건데, 현재 저희가 사용 가능한 게 이렇게 듀오 데카폴라도 있고 데카폴라도 있고 쿼드리도 있고, 얘는 얘 카테터 이름이 헬로인데 여기 샤프트가 좀 꺾여 있어요. 이거는 용도가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라이트 사이드에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루스만 매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티피컬 에이티아 플러터 매핑할 때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오래 전에는 CS에 집어넣지 않고 요걸 놓고서 그냥 라이트 사이드만 매핑해가지고 CTI 어블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어떤 랩에서는 그냥 이 디오데카를 그냥 헬로라고 그 전에 썼던 것처럼 그냥 헬로라고 표현하는 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용도에 이제 굉장히 특별한 용도에 따라서 이런 카테터들이 나왔죠. 그래서 원통형 구조물을 매핑한다. 그럼 원통형으로 생긴 걸 링 쉐입으로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페어로 돼 있는, 그죠, 이 카테터고, 얘는 이제 10개가 이퀄 스페이스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원통형을 매핑할 때 요럴 때는 일렉트로드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1, 2, 3, 4로 하면 너무 작으니까 이때는 그 짝수와 홀수를 같이 쓰면 더 많은 걸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2, 3, 3,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걸 써보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과거에 저희가 이제 AF 어블레이션 할 때 서브스트레이트 그 매핑할 때 보면 카페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에어리아에 있는 일렉트리컬 그 액티비티를 한 번에 획득을 해야 되는데, 챔버 전체의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링 쉐입을 쓴다면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카테터를 쓰면 가운데도 일렉트로드가 있으니까 도장 찍듯이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이제 얻어서 그런 맵을 이제 얻었던 시절에 쓰던 이제 카테터인데, 이걸로 PV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도 쓰고 또 서브셋 매핑하는 데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펜타레이에서 발전해서 이제 옥타레이에서 약간 쓸듯이 이렇게 매핑하는 카테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빗자루라고 부르죠. 빗자루 싹 쓸면서 매핑하는. 얘는 이제 요거에 비한다면 이제 파리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죠? 파리체 이렇게 싹 대면서 매핑하는, 컨택을 하면서 매핑하는 건데, 이런 카테터들이
일렉트로드 가지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뭐 세로로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세팅해서 본다, 가로로 본다, 이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카테터들은 대각선으로도 매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지만 매핑을 하고 나면 프로포게이션이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는 거를 얘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옴니폴라 맵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터는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3D는 아니에요. 그냥 2D인데 일렉트로드 개수가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를 챔버에다 넣어놓고 월에다 대놓은 다음에 많은 일렉트로그램 중에서 가까운 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좋은데 실제 써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쓰다가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해서 이제 지금은 사장이 됐죠. 그다음 요 카테터는 오라이언 현재 쓰고 있는 카테터죠. 그리고 얘는 P박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이제 위드스가 약간 넓잖아요. 얘는 이 와이어를 PV 같은 데 딱 넣어서 고정을 시키고 지지시켜 놓고 요 카테터를 PV 오스팀에다 딱 대고 일렉트로드로 매핑을 하잖아요. 매핑을 하고 나서 이 일렉트로드를 이용해서 RF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카테터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이제 어블레이션 해보면 이게 아이솔레이션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그널이 그냥 뭉개져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도 지금은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크라이오죠. 그래서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하면서 이 크라이오 안에 이제 루멘을 이용해서 이런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매핑도 가능한 뭐 이런 스페셜라이즈된 카테터들도 현재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트로듀서입니다. 인트로듀서 중에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이제 S로 나가는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S로 나가는 시리즈에 넘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면 뭐 몇 번을 써라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리프로듀서블한 이제 카테터 포지션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또 티슈 컨택을 좋게 하고 어블레이션 카테터의 스테빌리티를 높여서 어블레이션의 석세스의 레이트를 올려준다. 당연히 프로시저 타임도 줄겠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보면 얘가 이제 가이드인데요. 예를 들면 이쪽 랩 사이드에 septum, 안테리오 septum에서 안테리오까지는 SL1을 써라. 예를 들어서 라타랄 안테리오 라타랄에서 포스테리오 라타랄까지는 SL3를 쓴다. 뭐 여기는 SL4를 쓴다. 이러면 이제 그 시스를 딱 집어넣고 카테터를 집어넣으면 그 위치로 딱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시스죠. 근데 실제 오퍼레이터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이제 SL1, 2, 3, 4로 나갈수록 팁이 길어지잖아요. 이게 길어질수록 컨트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가이드가 있음에도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SL1 정도를 제일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시스를 쓰는 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ATR 플러터 시스가 있었어요. AFL이라는 시스. 지금은 저희는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스킬들이 좋아지시니까 그냥 SL1 가지고 CTI 어블레이션 같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단독적으로 플러터 어블레이션 할 때는 AFL이라고 된 시스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를 딱 집어넣고 그거를 트라이커 스피드 밸브 애뉴러스로 딱 향하잖아요. 카테터를 딱 집어넣으면 그냥 CTI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죠. 굉장히 편한 시스였어요. 근데 요즘은 저는 잘 못 봤고요. 그거를 또 응용해서 쓰시는 분들은 그 플러터 시스를 집어넣어서 CTI에서 클럭와이즈로 살짝만 돌리면 그게 코로나상에서 OSTM으로 가거든요. 그 CS에 잘 안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 시스를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AV NRT 어블레이션 할 때는 이렇잖아요. 벤트리클로 카테터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면서 이쪽으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터 시스를 쓰는 거예요. 플러터 시스를 집어넣어서 클럭와이즈 싹 돌리면 septum으로 딱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이용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현재 제일 많이 쓰는 이런 롱 시스의 종류를 하나 보여드렸고 이제는 더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카테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도 움직여요. 그렇죠? 좀 비싸긴 하지만 시스까지 디플렉팅이 되니까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타겟에 접근하는데 옵션이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F 어블레이션 할 때 트랜셉탈 펑처를 2개 한다. 그럼 하나는 분명히 이런 디플렉팅이 되는 시스를 써서 도움을 받고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니들입니다. 니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긴 요 니들을 제일 많이 썼죠. 트랜셉탈 니들. 그래서 얘는 아래쪽이 니들의 아래쪽이 샤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들을 제일 많이 썼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런 니들도 많이 쓰죠. 요 니들은 얘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위가 샤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 둘 중에 오퍼레이터가 자기 성향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저희 랩은 거의 비슷하게
어떨 때는 오히려 저쪽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옵션은 이제 RF 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F 에너지를 이용해서 트랜스셉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트랜스셉터를 여러 번 했던 환자, 그래서 거기 파이브로시스가 생겨서 그냥 니들로 한 번에 뚫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ASD를 막는 수술을 했어요. 고어텍스 같은 걸로 막았다. 그러면 니들로 잘 안 뚫어지니까 이럴 때는 RF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RF 니들은 샤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시스에다가 니들 이렇게 싹 집어넣을 때 다일레이터를 깎아 나가는, 이걸 이제 스키빙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키빙의 그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뭐 RF 니들도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입니다. 어블레이션 카테터 컨벤셔널 주로 4mm를 썼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블레이션이 잘 안 되면 5mm도 썼었고요. 그리고 4mm에서 5mm까지도 안 되면 8mm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어블레이션 카테터, 어블레이션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렉트로드의 위드스가 넓을수록 딥 리전이 되고 길어지고 넓은 에어리어가 절제가 된다 해서 이제 8mm를 썼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리게이션이 나오게 됐죠. 이리게이션을 왜 쓰냐? 결국은 이제 뜨거워져서 생기는 이제 스럼보스, 그러니까 차 같은 거를 막아주자 해서 이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리게이션 카테터가 처음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하나는 클로즈 팁이 있었고, 하나는 오픈 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팁은 카테터 안에 얇은 튜빙 셋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죠. 서큘레이션 시켜서 헤드 안쪽에서 이게 쿨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된 카테터였는데요.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쿨링이 액티브하게 잘 안 되고 스럼보스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오픈 이리게이션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리게이션을 이제 쓰게 되는 이유는 이제 과연 뭘까? 이제 간단하죠. 뜨거운 불판에 고기를 탁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판에 고기를 얹었다. 그것도 맞는데 소주를 시켜야지.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뜨거운 불판에 고기를 탁 얹으면 겉이 싹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타면서 저항이 올라가게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쪽은 레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에너지 전달이 더 이상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식혀보자 해서 액티브하게 헤드를 쿨링시키면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는 똑같은 게 나가니까 더 딥하게 번이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이 액티브 쿨링을 이용해서 딥 리전을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두꺼운 에어리아를 절제해야 될 때 AF나 ATR 플러터나 VT 어블레이션 할 때 이런 걸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너레이션입니다. 첫 번째 제너레이션은 어블레이션 그러니까 어블레이션 에너지가 전달되는 일렉트로드 끝에 6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그 6개를 이용해서 물이 분사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액티브 쿨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액티브 쿨링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분사가 됐거든요. 분사가 됐기 때문에 그 에어리아는 조금 쿨링이 됐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전체 헤드를 시킬 수 있었을까 약간 의문인데, 하여튼 첫 번째 이게 제너레이션에는 이렇게 6개가 나왔고, 이걸 써봤더니 요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요 일렉트로드가 한 4mm 되잖아요. 4mm 되는데 팁 쪽에 이제 홀이 있는데 요 검정색이 팁입니다. 팁은 어느 정도 쿨링이 돼요. 그런데 요 프록시말 부분은 쿨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위쪽에 6개의 홀을 다시 더 뚫은 거죠. 그랬더니 프록시말도 어느 정도 쿨링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12개 뚫은 카테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물이 분사가 안 돼요. 이리게이션 그 셀라인이 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시냇물처럼 헤드를 졸졸졸졸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카테터는 홀이 56개가 있어서 그 56개 홀을 이용해서 물이 슬슬슬슬 흘러나가는 거고, 어떤 회사는 레이저 커팅돼서 거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물이 도포되듯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헤드가 훨씬 더 액티브하게 쿨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카테터가 나오게 됐고, 지금은 여기다가 컨택 폴스를 센싱할 수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까지 얹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쓰는 카테터가 이제 이 카테터 세 번째 제너레이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테터의 종류는 이 정도고, 그러면 베이직 EP 스터디를 위한 카테터 포지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트 에이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 히스 번들과 코로나리 사이너스, 레프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을 대신할 수 있는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라이트 벤트리클은 쿼드리폴라 정도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끝에 있는 두 개로는 페이싱을 하고 프록시말 두 개로는 레코딩을 하자. 또 히스 번들은 그건 옵션이에요. 뭐 랩에서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3개도 써도 되고 4개 써도 6개 써도 되고. 그런데 디스플레이를 히스 번들은 되도록이면 시리얼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 잘 보이는 거 1, 2, 2, 3, 3, 4, 4, 5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는 거를 선택적으로 쓰면 되겠다 하는 거고, 코로나리 사이너스는 데카폴라를 넣어도 되고 듀오 데카폴라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데카폴라를 넣게 된다면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이제 자극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카테터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이고, 듀오 데카폴라를 넣는다면 이 듀오 데카폴라의 프록시말이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페이싱하고 레코딩하면 되겠다. 그래서 카테터 하나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페모랄이나 주글라, 서브크레비안 등을 이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주글라나 서브크레비안은 진짜 거의 안 써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이게 이제 많이 아파하거든요. 많이 아파하고, 저희는 이제 PSVT도 딱 타키카르디아 인덕션 되고 나면 재워요. 재우고 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우고 나면 이제 뭐 마스크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카테터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이제 페머랄을 이용합니다. 재우고 하면 만족도가 엄청 높아져요, 환자가. PSVT 1시간 내지 1시간 반 깨서 한 사람한테 다시 하실래요? 그러면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는데, AF 4시간 하고서 세데이션 하고 4시간 하고서 깬 다음에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언제 할까요? 그래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이창희 선생님 보여준 건데 제가 잠깐 소개한다면, 일렉트로드가 있으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유니폴라, 각각 유니폴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페어로 디스플레이도 되고, 이렇게 시리얼하게도 될 수 있고. 자, 이제 카테터 종류 이제 대략 알았고, 이제 카테터를 집어넣어 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이직 EP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뭐 라이트에 2개, 레프트 2개 정도를 펑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트에는 듀오데카와 벤트리클, 그리고 랩트에는, 그리고 라이트에는 히스 번들과 오블레이션. 뭐 랩에 따라서 랩트에 그냥 3개를 해가지고 뭐 듀오데카, 뭐 벤트리클, 히스 번들을 한쪽에 넣고, 이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면 라이트 사이드 다시 펑처해서 어블레이션만 넣는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터를 페모랄 이용해서 잘 올리고, 하트 정도에 왔다 생각하면 이제 약간 이제 AP나 RAO 비유에서 약간 이제 루프 형태로 카테터를 만들죠. 루프 형태로 카테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LAO를 보면서 카테터 이렇게 포지션하죠. 네, 코로나 사이너스를 찾는 겁니다. 이제 아니 여기 중격이 이렇게 있지 않고 중격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잖아요. 아마 코로나 사이너스 오스팀이 여기쯤 될 거예요. 집어넣고 CS에 잘 들어갔다 하면 이제 RV와 히스는 RAO를 보면서, 왜냐하면 LAO에서는 카테터가 이렇게 와야, 내 쪽으로 와야 되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RAO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하트에 이렇게 마진이, 포스테리어 마진이 보이잖아요. 이게 코로나 사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트럴 애뉴루스고, 그러면 트랜셉탈 할 때 요즘 아이스가 있으니까 아이스 보고 하면 되는데, 아이스를 안 본다면 여기 포스테리어 마진과 코로나 사이너스를 가상의 3분의 1에 3분의 1씩 나눠 보십시오. 3분의 1씩 여기서 여기까지 3분의 1씩 나눠서 뒤쪽에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이 그 포사 오발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RAO에서는 그 정도에서 펑추하시면 되고, LAO에서는 히스 번들이 레코딩되는 정도의 높이, 그 정도 높이에서 보고 펑추하면 거기가 포사 오발리스입니다. 얘는 이제 디오데카를 포지션을 한 거고, 그래서 이쪽을 이제 요 프록시말 쪽, 이게 컨택이 좋은 걸 이용해서 ATR 페이싱을 하고, 얘는 벤트리클, 얘는 히스 번들, 얘는 지금 AV NRT 오블레이션 하는 건데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는 90년대에 저희가 그 시네필름 썼을 때 입히하는 건데요. 카테터 포지션이 다르지 않죠. 단지 주글라를 이용해서 CS를 넣고 아래에다 카테터를 하나 다른 걸 넣었다. 이게 다를 뿐이지 이제 같습니다, 거의. 다음에 이제 카테터까지 포지션 됐으면 이제 시뮬레이션 해야죠. PES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PES는 뭐냐면은 이 일렉트리컬 커런트를 카테터를 이용해서 인트라카디악 서페스에 전달하는 과정을 다 PES라고 하죠. 그래서 이 PES를 이용해서 컨덕션 시스템의 프로퍼티를 증명하고, 우리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빈맥을 유발하거나 중요시키고, 또 이 빈맥이 어떤 빈맥인지를 증명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PES라고 합니다. PES는 딱 두 가지예요. 스트레이트 페이싱과 익스트라 스티뮬라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페이싱은 일정한 커플링 인터벌로 막 페이싱을 해요. 그런 다음에 딱 멈추죠. 그래서 페이싱 과정 중 또 페이싱 종료 후에 나타나는 변화 같은 거를 리스폰스를 우리가 보는 거고, 익스트라 스티뮬라이는 일정하게 페이싱을 하다가 불규칙한 박동을 딱 주는 거예요. 불규칙한 박동을 딱 줘서 이 불규칙한 박동의 인터벌들을 조정해 가면서 어떤 부정맥이 유발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PES는 딱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럼 아웃풋은 어떻게 할 거냐? 아웃풋은 다이아스토릭 스레솔드를 재요. 스레솔드를 재서 그 2배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페이싱, 그러니까 커런트를 전달하는 거는 아웃풋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듀레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간 전달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는 어느 정도 합니까? 보통 0.4 밀리세크 정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스티뮬레이터는 컨택이 좋지 않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1 내지 2인데 보통 랩에서는 다 2.0으로 놓고 이제 페이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페이싱한 사이클 랭스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일반적으로는 한 100회 정도를 합니다. 한 600ms. 그런데 AV 블록 사이클 랭스가 이미 너무 길다. 그러면 더 올려서 시작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흥분을 해 있거나 긴장을 해서 박동수가 빨라져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빨리 페이싱을 시작하면 되고요. 이 페이싱은 항상 싱크로나이즈 페이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감지한 후에 페이싱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얘가 요즘 스티뮬레이터는 다 자동으로, 내가 만약에 600ms로 페이싱한다. 그러면 요거 에이트리움에 600ms로 페이싱한다. 그럼 얘를 센싱할 거잖아요. 그럼 페이싱할 때 600ms를 센스해서 600ms 후에 600ms로 페이싱이 나가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센싱 채널만 맞춰놓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싱크로나이즈를 안 맞추고 어싱크로 한다. 그러면 이 페이싱은 스티뮬레이터 시작을 누르는 순간 그냥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때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캡처가 됐죠. 근데 이때는 여기 나갔으니까 캡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캡처가 안 되고 끝나면 다행인데,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벌러러블 피리어드에 맞으면 ATR 피블레이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페이싱을 꼭 해야 된다. 이거는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넣어놓은 건데요. 레이트랑 사이클 랭스 계산하는 방법 6만으로 나누면 되죠. 이제 스티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들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인크리멘탈 페이싱과 디크리멘탈 페이싱, 이게 다른 건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트를 가지고 볼 거냐, 사이클 랭스를 따지는 건 볼 거냐 이건데, 예를 들어 600ms면 100회잖아요. 그러면 자, 인크리멘탈 그러면 레이트를 120회를 올려요. 그러면 사이클 랭스는 500ms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레이트를 사용할 거냐, 밀리세크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은 지금 뛰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뛰게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EP 스터디에서 기본적인 스터디 할 때는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하세요,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어떤 타키카르디아가 생겼을 때 이거를 터미네이션 시키기 위해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하세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고요. 벌스트 페이싱은 짧은 커플링 인터벌로 짧게 페이싱하는 이런 것들을 벌스트 페이싱이라고 하고, 저희가 하는 EP 스터디는 대략 이런 거랑 맞아요. 스텝와이즈 레이트 인크리징 페이싱, 인크리멘탈 페이싱. 그래서 예를 들면 100회로 페이싱을 하다가 멈추고 리스폰스를 보고 좀 있다가 120회로 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EP 스터디에는 가장 비슷한 그런 페이싱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는 한번 시작하면 15초는 하라고 돼 있어요. 15초씩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15초씩 못 하죠. 한 5, 6초, 7, 8초 정도 하고 멈추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 페이싱은 한 번 페이싱할 때 예를 들면 400으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설정한 대로 줄여 나가는 거예요. 한 번 페이싱에 400, 300, 380, 360 이렇게 20씩 줄이거나 10씩 줄이거나 이렇게 페이싱하는 건데, 이거는 EP 스터디하고는 상관없고 ICD 같은 데 적용된 기술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싱은 PES는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이트 페이싱과 익스트라 스티뮬라이. 그래서 그게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4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ATR 페이싱 그러면 인크리멘탈 ATR 페이싱 또는 래피드 ATR 페이싱 이렇게 부르고, 벤트리클도 그렇게 인크리멘탈 벤트리클라 페이싱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익스트라 스티뮬라이는 에이트리움에서 하면 ATR 익스트라 스티뮬라이, 그리고 익스트라 스티뮬라이 개수가 1개면 싱글, 더블, 트리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 페이싱이에요. 스트레이트 페이싱을 600msec,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밀리세크라는 표현을 쓰니까 600msec. 자, 일정하게 600msec를 페이싱하다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600msec로 페이싱하고, 이 페이싱을 우리가 S1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줄여나가서 500ms하고 딱 멈추고 400ms하고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페이싱이 에이트리움건 벤트리클을 디폴라리제이션 시켰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캡처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캡처된 거를 에이트리움이라면 A1이라고 하고 벤트리클이라면 V1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또 익스트라 스티뮬라이는 예를 들면 S1, S2가 있다. 그러면 S1은 일정하게 페이싱을 하다가 S2를 하나를 딱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S1을 일정하게 주는 거를 6 내지 10개 정도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8개 정도를 하게 돼 있고 그 S1의 페이싱을 우리가 드라이브 스티뮬라이 또는 드라이브 사이클 랭스 또는 드라이브 트레이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S3가 있다면 8개의 S1을 하고 S2, 3 또 S4가 있다면 8개 하고 S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익스트라 스티뮬라이의 커플링 인터벌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플 시퀀셜 메소드, 또 하나는 텐덤 메소드인데 심플 시퀀셜은 그냥 마지막 커플링 인터벌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S2가 부른 게 딱 빠지면 거기에 40 내지 50을 더해서 S2를 정하고 그다음에 S3는 보통 S2보다는 낮아야 되니까 한 10ms 정도 낮게 해서 S3를 해서 스터디를 해라. 그리고 S4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심플 시퀀셜 메소드고 텐덤은 익스트라 스티뮬라이를 전체를 한꺼번에 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 표를 보면 훨씬 더 간단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 환자가 600에 260 캡처가 돼서 컨덕션이 됐고 250에 ERP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는 한 50을 더하거든요. 50을 더해서 S2를 정해요. 그리고 S3는 얘보다는 낮게 설정을 하니까 290을 정해서 S3를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S3를 쭉 내려가다가 S4를 정할 때는 이것처럼 S3의 ERP에 50을 더해도 되고요. 그냥 이 S2보다는 10을 내려서 저희는 이제 보통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심플 시퀀셜 메소드고 텐덤 메소드는 이 S2, 3, 4를 전체 이렇게 같이 쭉 줄여 나가다가 불응기가 되면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플 시퀀셜 메소드를 EP 스터디 할 때 많이 쓰는데 만약에 S4를 하는데 600, 300, 290, 200까지 했는데도 캡처가 되고 컨덕션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S2, 3를 또 줄여서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거는 저희끼리 쓰는 방법인데 S2, 3, S4가 이제 200까지 내렸는데도 캡처가 되면 그 다음에는 S3를 10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디파이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쓸 수 있다 그런 거고 VT 스터디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VT 스터디는 뭐 랩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심플 시퀀셜 메소드를 하고 우리가 텐덤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페이퍼를 봤더니 이 텐덤 메소드가 인듀스빌리티가 훨씬 높아요. 훨씬 더 인덕션이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S2, 3까지 같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인듀스빌리티가 높은 대신에 만약에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한 부정맥, VF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이게 진짜 클리니컬리 의미가 있는 건지의 판단은 주의 깊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제 대학원 졸업 논문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페이퍼 많이 봤었거든요. 자, 뭐 그렇고 이런 스티뮬레이션의 결과로 결국은 이 스트레이트 페이싱 에이티륨에서는 AV 컨덕션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AV 노드로 가는지 바이패스 트랙으로 안테그레이드 컨덕션 하는지 모르지만 그 AV 컨덕션 시스템의 블록 사이클 랭스를 알 수 있고 또 VA도 똑같습니다. VA 컨덕션 시스템이 AV 노드인지 액세서리 패스웨이인지 모르지만 그 VA 컨덕션 시스템의 VA 블록 사이클 랭스를 알 수 있고요. 익스트라 스티뮬라이는 이 사람이 만약에 AV 노드 듀얼 피지올로지를 갖고 있다면 패스트 패스웨이 ERP, 슬로우 패스웨이 ERP도 알 수 있고 만약에 바이패스 트랙으로 전향 전도하면 하고 있다면 그 바이패스 트랙의 안테그레이드 ERP를 알 수 있고 또 에이티륨 자체가 불응기에 빠지는 순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VEST도 마찬가지입니다. VA 컨덕션 시스템이 어떤 순간에 ERP에 빠지는지 V 자체가 ERP에 빠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런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스티뮬레이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시그널 디스플레이예요. 베이직 EP 스터디를 위해서 시그널을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거냐. 일반적으로는 위쪽에 심전도를 한 3개 정도 디스플레이하고 밑에 이제 일렉트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스티뮬레이션 채널이 있고 그 밑에는 필요하면 혈압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근데 서피스 EKG는 어떤 이유로 이런 걸 디스플레이 하냐. 엑시스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이 벤트리큘라 컨덕션 오브노말리티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또 좋지 않겠냐. 우리가 그때그때 12리더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P웨이브 모폴로지나 P웨이브의 벡터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1AVF 또는 1-3 그리고 V1
또 필요하면 V6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원하고 ABF 가지고는 엑시스를 알 수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는지 뭐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알 수 있고, 또 V1으로는 번들 브랜치 블록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심장 근육의 패솔로직한 컨디션도 이걸로 대변할 수 있어요. 원은 라테랄 월, ABF는 인피리어 월, V1은 안테리어 월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게 원 ABF V1, 뭐 필요하면 V6 이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가 이제 PVC나 VT를 어블레이션 할 때는 12리드를 처음에 딱 앉아서 딱 보면서 카테터 안 집어넣었을 때 딱 보고 외우죠. 12리드를. 아, 이게 이모폴로지였어. 그래서 4개만 딱 보고 4개만 딱 보는 순간 이건 같다 안 같다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얻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는 보통 트랜지션을 얹어놔요. 원 ABF V1 트랜지션.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트랜지션 대신에 온셋이 명확한 거, 프리코디알에서 온셋이 명확하게 보이는 걸 하나 올려놓으면 그 매핑할 때 그걸 가지고 온셋을 재면 되니까 그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인트라카디악 EGM은 일반적으로 정상 전기 컨덕션과 비슷하게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 아래, 그러니까 사이너스 노드에 가까운 게 제일 먼저, 그다음에 히스 번들, 그리고 랩 사이드, 코라인 사이너스, 그다음에 벤트리클 이렇게 이제 액티베이션 될 수 있고, 코라인 사이너스도 프록시말부터 디스탈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이 아레이 사이너스 노드 가까운데 제일 먼저 액티베이션이 되고,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히스번들이 액티베이션 되고, 랩 사이드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오스티움이 여기서 코로나리 사이너스인데 오스티움이 먼저 액티베이션 되고 라타랄 쪽이 늦게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벤트리클이 뛰고,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에서 그 기록되는 파필드의 부위가 이 벤트리클의 부위보다 약간 늦게 파필드니까 기록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뭐 사이너스 사이클 랭스, AH, HV, QRS, 위드스 정도는 재고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카테터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이쪽이 제일 먼저 액티베이션이 되는, 제일 먼저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고, 히스 번들, CS, 벤트리클이 뛰고 랩 사이드가 늦게 뛰는 이렇게 정상 액티베이션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카테터 포지션이 거의 같아요. ATR 액티베이션은 비슷하죠. 비슷하게 가는데 벤트리클이 요 벤트리클보다 코로너리 사이너스 쪽에 이쪽이 제일 먼저 뛰었네요. AV가 여기가 거의 붙어 있네요. 그죠? 이거는 정상 액티베이션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보면 이렇게 정상 액티베이션이 아니고 이쪽 이요 H12 1, 2 또는 3, 4 쪽에 가까이 있는 우회로를 통해서 전향 전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PW 환자였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카테터 포지션은 같은데 잘 보면 제일 액티베이션이 여기가 먼저 액티베이션이 되네요. 그래서 리듬은 사이너스 리듬인데 이게 듀오데카플라는 10극씩을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하게 돼 있잖아요. 10극씩. 근데 이게 바뀐 거죠. 이렇게 프록시말과 디스탈에. 그래서 이런 거를 안 보고 확인 안 하고 잘못 스터디하면 엉뚱한 스터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 얘는 이제 에이티리움이 디스오가나이즈 돼 있는, RR은 일레귤러하고 AF인 상태고, 자, 얘는 이제 벤트리클 페이싱 하는 겁니다. 벤트리클 페이싱 했더니 벤트리클은 잘 캡처돼서 여기 V 가고 있는데 A는 이렇게 V하고는 상관없이 잘 보면 A는 액티베이션이 여기서 돼서 정상 전기 그죠 컨덕션 순서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벤트리클에서 에이티리움은 거꾸로 전기가 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VA가 디소시에이션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보시면 V가 벤트리클이 뛰고 에이티리움이 하나씩 따라 붙었어요. 그렇죠? 벤트리클이 어디론가 통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심방으로. 근데 그 제일 먼저 뛰는 곳이 에이티리움은 히스번들 근처에서 제일 먼저 뛰어.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기록되는 심전도에서는, 심장 내 전기도에서는 히스번들이 제일 가깝다. 근데 이게 AV 노드를 통해서 거꾸로 전도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바이패스 트랙이 있어서 액세서리 패스웨이로 전도되는 건지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미드라인을 통해서 전도된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자,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벤트리클에서 에이티리움으로 하나씩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는데 잘 보면 벤트리클이 뛰고 에이티리움이 제일 먼저 뛰는 게 저쪽 H12 있는 쪽이죠. 이렇게 랩 사이드에. 그러니까 이쪽의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기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스레솔드를 재면서 벌써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벌써 파악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본격적인 EP 스터디를 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제 그 PES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타키카르디아를 유발하고
또 터미네이션 시키고 디퍼런셜 해서 이게 간별 진단에서 이제 어떤 부정맥인지를 진단한 다음에 매핑해서 오블레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혼자 하는 거죠. 여기는 이 원 모니터에 복제 모니터가 달려 있고, 뭐 여기는 엔지오 콘솔이 여기 있고, 요 이제 스티뮬레이터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 첫 번째 화면이 리얼 타임 리뷰, 그다음 플로우 이미지, 그리고 얘는 카디악 팩스, 그리고 3D 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해요. 이때는 3D를 켜지 않았는데 3D 앉아서 해서 요 사람이 이렇게 몸을 살짝 돌려서 스티뮬레이션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는 마우스로 캘리퍼를 재고, 저희는 그 프로시저 시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걸 써서 스캔해서 올리면 그 외래나 다른 스터디를 위해서 이 사람 프로시저를 볼 때 이 시트를 딱 보면 이 사람 어떻게 진행됐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시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스티뮬레이션하고 메저하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익스트라 스티뮬라이 하는 거죠. 하고 이제 쓸 준비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플로로 팩스 3D. 네, 어제 특별 출연은 건대병원 장재혁 선생님입니다. 자, 어찌 됐건 일렉트로그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